이 암의 원인이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이 암의 원인 크게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예. 암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전자고 하나는 환경인자입니다. 환경인자는 미생물, 음식, 그다음에 산업 유해물질이 있고 오늘의 주제인 스트레스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 환경인자에 관련돼서 아주 재미난 그 연구가 있습니다. 과거 영국의 그 산업혁명 때 그 난방용으로 저희가 그 석탄을 뗐거든요. 근데 석탄을 뗐을 때 그 석탄의 끓임이 그 굴뚝을 막으니까 그 굴뚝에 있는 그 석탄을 끓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굴뚝 청소 지금 보이시죠? 예. 필요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저를 근무하신 분들이 그 음낭에 피부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밝힌 분이 일본의 야마가와라는 그 분의 야마게와 그 박사님이신데요. 예. 그분은 그 그름과 똑같은 성분의 콜타르를 토끼기에 여러 번 수개월 동안 칠해서 100% 모든 개에서 그 토끼기에서 암이 발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암물질을 반복적으로 자극해서 암을 일으킨다는 걸 보고를 처음 그 1914년에 보고하셨고 예. 그 내용이 지금까지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발암물질을 자극하는 건데 지금까지 한 1,500종의 발암물질이 의심되고 있는데 확인된 거는 한 수십 종 확인됐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발암물질을 반복적으로 인체에 자극한다. 이게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반복적인 자극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출 빈도나 횟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일까 아닐까 싶은데 반복적인 자극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그 쉬운 예로 방사능입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의 두 도시에 그 원자폭탄이 투하됐고 그때 아주 과량의 방사능이 그 퍼지고 수년간 그쪽 지역에 노출되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들 많은 분들이 백혈병, 고형암들에 의해서 그 발생을 확인됐습니다. 그 방사능은 아시다시피 그 세포 염색체에 그 자극을 줘서 변형을 일으켜서 암 발생을 높입니다. 그 외에도 그 음식물로 그 탄음식, 죄송합니다. 짠 음식하고 탄 음식이 위암을 일으키고 미생물로서는 헬리코박터에 의한 위암, 그다음에 그 간암을 일으킨 B형, C형 바이러스, 그다음에 그 산업 유해 물질로 석면, 그다음에 기호식품인데 지금도 많이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담배를 태우시는데 담배는 명확한 폐암과 그다음에 췌장암의 원인입니다. 그 중요한 원인은 앞에서 열거한 그 여러 가지 인자가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때 암으로 발생한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암을 유발하는 미생물이나 어떤 발암물질 이외에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더 자극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질문 참 좋으신데요. 그 앞에서 나온 얘기들은 그 주로 환경인자로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원인, 비가시화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스트레스입니다. 네. 그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암으로 발전이 되거든요. 그중에 관련돼서 보고에서 그 한 보고, 칼 사이먼트 박사님이 한 보고에서 그분이 제시한 그 모델이 있습니다. 네. 암 발생의 심신 그 모델인데요. 그분은 미국에 그 암 치료하는 의사분이셨는데 본인이 본 환자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 암 발생과 그다음에 치료 과정에서 효과가 심리적 요소가 관여한다고 그분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표하였고 지금 자막에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가 우울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인체 내 여러 가지 관계의 그 기관을 거치면서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 관계에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점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트레스나 우울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비가시적인데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암으로 발전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는 사실 살면서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게 어떤 분한테는 삶의 어떤 그 공부하고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게 삶의 방해가 돼서 어떤 절망감을 주는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걸림돌로 생각하면은 우울이나 절망 같은 또 미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발생하는데 암 환자분들은 그런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암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절망이나 우울, 분노, 미움 같은 감정은 사실 조절하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주체하기도 힘들 때가 있는데 이런 감정을 제공하는 어떤 원인들도 다양하겠죠? 예, 우울이나 절망, 그 미움은 절대 그대로 생기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 환자분들과 가까운 지인들과의 어떤 이벤트,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런 감정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그 백년 가약의 아주 중요한 신뢰를 깨고 배반하는, 바람 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식, 여기에는 며느리도 포함되고 사위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독단적이고 믿지 않는 부모님, 여기에는 시부모님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새겼던 절친의 사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선거들 많이 하셨는데 선거 끝나고 패배에 대한 절망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평생 지켜왔던 어떤 그 신념이나 가치관 이런 게 이제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특이한 현상은 요새 민원이 많잖아요. 네. 민원을 담당하는 관공서, 학교,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많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근데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 잊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암 환자들은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암까지 걸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암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원인들의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성격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성격은 두 가지 나눕니다. 하나는 그 억압형이라고 분출형이 있는데, 분출형은 본인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그런 내용들을 그냥 바로 포댑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냥 토해내듯이 포해내는데 상당히 좀 저도 개인적으로 부러운 성격입니다. 저도요. 그다음에 억압형인데 예. 억압형은 그런 부분이 있어도 절대로 얘기하지 않고 꼭꼭 싸놓는 성격입니다. 네. 마치 우리 병이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습니다. 근데 보면은 암 환자분들은 억압형이 많아요. 억압형이 많아서 본인이 생겼던 적이나 화나 어떤 그 속상한 마음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예. 쌓아둡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은 아주 뭐 천사 같다, 법 없이 살 사람이다, 네. 아주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그런 감정을 어항에 갇힌 물고기처럼 그냥 담아둡니다. 암의 한자를 보면은 그 입구자 세 개에 보이시죠? 좀 자막에 입구자가 세 개고 매산자입니다. 말 못할 감정이 쌓여서 산을 이뤘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상대방에게 어떤 좋은 이미지를 주고자 또 상처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꾹꾹 누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억압형보다는 분출형이 더 좋기 때문에 그때그때 감정을 표출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예, 근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무조건 막 이렇게 바로바로 네.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예.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출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해야겠다 예. 이런 말씀이겠죠. 네. 예.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암이 어린 시절의 상처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암 환자들은 어린 시절 그런 관련 있는 보고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매우 위험하고 곤란하고 긴장된 상황에서 고립, 무시, 절망의 감정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은 본인 자존과 생존에 관련된 부분이라 깊게 각인돼서 평생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한 것의 기억은 과거인데 그 과거의 기억이 현재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마주해서 다시 끄집어내고 그것을 리콜시키면은 다시 현재 시점으로 바로 작동됩니다. 이 시점은 과거지만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그게 현재로 시점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어떤 안 좋은 물질이 계속 몸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잘 아시는 파블로프 개 실험이 있죠. 네. 그 실험에서는 그 강아지가 어떤 종소리만 가지고도 물질을 만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이 강아지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종소리가 울리면은 밥이 나온다. 근데 그 기억 때문에 침을 만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종소리에 있다는 건 기억이거든요. 형체가 없어요. 근데 형체가 없는 게 물질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는 부분들이 재생될 때 현재 시점에서는 그 얘기가 계속 본인에게
부단히 계속해서 감염되면서 본인 내부에서는 그런 물질이 생기고 그 물질은 절대로 몸에 이롭지 못하고 해롭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교수님은 내과 전문의인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렇게 암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내과 교과서 첫 페이지에 예. 의사에게 요구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공부만이 해라. 두 번째 네. 테크닉, 이 스킬이라고 해서 저희 소화기내과 의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시경을 잘해라. 예. 세 번째가 인간 이해입니다. 근데 인간 이해에 덧붙여서 있는 게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 같은 넓은 인간에 대한 식견이 필요하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네네. 잘 아시다시피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대문호시고 4대 비극, 5대 기극을 쓴 문호신데 그분의 그 작품 속에는 많은 인간 군상이 나옵니다. 뭐 부모님과 자식들, 그다음에 동료, 뭐 조직 내 뭐 자기 부하들 뭐 이런 부분들이 엉켜서 어떤 이벤트가 있고 그 이벤트 때문에 감정이 생기고 거기 엉켜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네. 결국은 그 우리 내과학 책에서 인간 이해가 중요하다 한 거는 결코 질병이나 암은 물질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하는 뜻입니다. 네. 그 암이나 그다음에 질병이 생기기까지의 환자가 겪었던 사연, 그 감정, 그거를 같이 이해해라. 그리고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돼서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암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복된 기간을 얘기를 하셨는데 반복된 기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얘기하는 걸까요? 보고에는 평균 한 6개월에서 18개월 이상 장기간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고 사연이 있고 감정이 있었는데 그걸 순식간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리콜, 그러니까 다시 대생하고 또 어떤 상황은 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거든요. 직업상이나 뭐 어떤 뭐 살다 보면은 그럴 때마다 다시 그거를 떠올 때마다 그런 심한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반복하는 이유는 인간 내부에 있는 어떤 습관고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습관고리는 인간이 어떤 행동할 때는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죠. 어떤 신호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나오시죠. 감정이 생기고 반복 행동하고 보상. 일단 사이클이거든요. 예를 들면 절친이 사기쳐서 엄청난 돈을 손해봤다. 그때 일은 과거인데 그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할 때마다 미움이 생기고 술이나 담배 먹고 일시적위안이 있고 이게 매번 반복돼요. 막 쳇바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과거지만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저 쳇바퀴에서 못 벗어납니다. 네. 사람은 어떤 자극이나 반응에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동물인데 이게 스트레스가 암으로 이어질 정도면은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네. 이렇게 작은 원인이었지만 결과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정상적으로 정상인한테 암세포는 매일 1,000개에서 5,000개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게 암덩어리 안 되는 이유는 몸 안에 아주 단단한 면역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역으로 그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면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앞에서 설명한 그 습관고리 반복하는 18개월 이상의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면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몸의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생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진화하면서 그 척박한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개입을 하면서 그런 물질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화가 나면 증상이 어떠시죠? 화나면요, 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요, 심장이 빨리 뛰면서 뭔가 부들부들 네. 몸도 떨리고. 예, 그러시죠. 네. 거기다 이제 근육도 팽창 이렇게 막 긴장하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입맛도 뚝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 모든 시스템이 그런 생존 시스템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 아나운서도 있고 저도 있고 앞에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미 탑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상황마다 그게 작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작동하는 과정에서 그 자율신경계의 신경물질과 내분비의 호르몬이 생산되고 몇 가지 과정을 겪어서 다시 면역물질과 그다음에 염증물질이 생기고 결국은 그게 나중에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우 유용한 반응인데 그게 장기간 18개월 이상 반복되면은 결국은 몸에 있는 저항력을 뚝 떨어뜨려서 암 발생의 가능성을 무척 높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렇다면 암이 생겼을 때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부터 해결하는 게 좋겠네요. 예. 그 암의 발생은 여러 가지 원인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인데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그 기존의 치료와 같이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기존의 치료 뭐 항암제, 그다음에 수술, 뭐 면역 치료, 방사선이 있는데 그 기존 치료에다가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습관고리에 관련된 사연이나 감정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 암 발생의 심신 모델에 보면은 출발이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결과는 암덩어리인데 저희가 하는 치료는 그 항암제나 수술이나 이거는 다 사실은 결과에 대한 치료거든요. 앞에 있는 스트레스는 해결 못 합니다. 그 뭐 스트레스나 뭐 이런 부분들은 피 검사도 안 나오고 CT나 MRI도 안 나오거든요. 그건 예. 본인만이 알아요. 본인만이 아는데 그거를 내려놓으셔야 된다.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다친 마음을 다스리는 치료법, 암 예방과 또 치료를 위해서 무엇을 권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예. 꼭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평상시에 좀 힘을 기르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다시피 뭐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살다 보면은 스트레스나 이런 사연들은 갑자기 오거든요. 소나기처럼 예상이 안 돼요. 그때마다 그런 사연들이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은 평상시에 그 내면의 힘, 즉 마음 경영이 필요합니다. 흥망성쇠는 회사하고 생로병사하는 그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흥망성쇠는 기업이 건실하려면은 기업 경영이 필요하듯이 그 생로병사는 인간이 건강하려면 마음 경영이 필요합니다. 그걸 준비해놔야 그런 사연이나 스트레스 있을 때 잘 버텨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마음 경영력은 습관이기 때문에 보통 한 10년 정도의 좀 기간이 필요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마음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경영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내면력입니다. 내면력은 본인이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출연한 영화를 보듯이 객관적인데 그 이유는 자기한테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어떤 자극이 있는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어떤 기억이 있는지 그거를 내려놓고 그걸 보는 힘입니다. 네. 두 번째가 이해력은 본인의 닥치는 어떤 그 사연이나 그런 내용들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바꾸는 전환하는 힘입니다. 그다음에 용서력은 상대방, 사연의 상대방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용서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강력. 그 아까 얘기했던 습관고리의 출발적은 사연이거든요. 과거 사연. 그걸 언제든지 그걸 다시 리콜시키니까 그걸 잊어버려야 돼. 어떻게 보면 마음의 변비죠. 변비를 털어내자. 네. 그다음에 이제 감사력. 매사에 감사. 이 의학적인 보고에 보면 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그 자연산 항바이러스 항암제인 그 자연 살해세포가 그 정상보다 1000배 증가하거든요. 그냥 감사하는 그 행동만으로 기쁨에 예. 대한 것 때문에 증가하니까 너무나 효과적인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현력. 아까 말씀드려도 그런 사연에 관계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자신을 해치는 술과 담배, 그다음에 상대방을 해치는 그런 분출력이 아니고 예. 그거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치유 효과 있는 방법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글쓰기라든가 뭐 노래, 그다음에 뭐 그 여행, 운동 뭐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마음 경영력은 단시간에 안 되거든요. 한 10년 정도 걸리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부탁드리고 한번 사시는 인생 건강하게 사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예.